네, 오늘 10월 15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해서 조금 속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VIP 분들이나 그리고 그 제 국내 주식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이날이었죠. 10월 13일, 화요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처음으로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 특히 이제 코스피를 기준으로 설명을 많이 들었으니까 이날 물론 터치를 하고 올라가긴 했지만 어제도 그렇고 5일선을 깰 것 같다. 5일선을 깨게 되면 시장이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뭐 VIP분들은 제가 다 현금 비중까지 조정을 해드리니까 뭐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종목 하나하나씩만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제 구독 종목을 제외하고 뭐 어떤 식으로 포트를 운영하고 계실지 모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금화를 반드시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제목 자체를 잊지 말자 현금 30%라고 적어 드렸어요. 그리고 설명드리면서 그 30%라는 것은 정말 최소한의 현금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이상의 현금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지금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물려 있어도 혹은 지금 가격보다 더 떨어져도 불안하지 않을 주식이라면 들고 있어도 무방하다. 불안하지 않을 주식이라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어떤 주식이겠어요? 계속 실적이 우상향하는 주식이겠죠. 이 주가는 옛날에는 사실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전만 생각을 하더라도 무조건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같이 움직여줬어요. 그리고 실적이 좋은 걸로 예상이 돼도 주가가 좀 올라주는 편이었고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주식시장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점점 더 주식을 하기가 어려워졌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요동쳐요. 다만 먼 그림에서 보면 그 먼 그림이라는 거는 일봉이 아니라 주봉 혹은 월봉에서 보면 결국은 우상향해요. 당연히 실적이 좋으니까 우상향하죠. 그치만 그것을 일봉으로 보게 되면 정말 차트가 어지러워요. 막 위로 올랐다, 밑으로 뚝 떨어졌다, 또 다시 올랐다, 뚝 떨어졌다, 막 이런 흐름들이 보여져요. 근데 월봉으로 보게 되면 차분히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봉상에서는 좀 물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 지금 3분기 실적대로 속속들이 발표하고 있는데 4분기 실적이라든지 내년 1, 2분기 길게는 내년 2분기 정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죠. 상반기 실적까지 담보가 될 수 있는 주식이 있다면 뭐 지금 마이너스 10%, 15%, 20%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또 우리나라가 또 상한가가 30 플러스 마이너스 30%인 시장이고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뭐 하나 모멘텀 탔다 하면은 뭐 3, 40% 오르는 거는 정말 3일이면 어쩔 때는 3일도 안 가고 상한가 한 방에도 갈 수 있는 시장이고 뭐 10%씩 뭐 2, 3일 오르는 건 예산일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에 있어서 실적이 담보가 됐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마이너스가 얼마 찍히던 간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 중에서 지금 똑같이 마이너스 뭐 10%, 15%, 20%인데 지금 3분기 실적을 까봐도 뭐 크게 실적에 큰 변동이 없고 오히려 뭐 코로나 여파를 계속 받고 있다. 혹은 뭐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실적상에서 그렇다고 한다라면은 그것은 굉장히 불안한 주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 손절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손절하고 또 일부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좋은 기회에 또 좋은 주식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으셨으면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 이제 순전히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일봉상에서 5일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코스피 기준입니다. 자, 아직은 주봉상에서 5일선 위에 있지만 지금 음봉이 좀 꽉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단에서 가면은 그래도 월봉은 아직 5일선 위에서 양봉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번 달 코스피 같은 경우. 그렇지만 일봉상에서 지금 5일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하방을 봐야 된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2,400을 찍고 나서 어떤 흐름이 보여지나요? 뭐 이런 흐름들이 보여지죠. 상방과
하단에 있으면서 지금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치고 받고 다시 또 치고 받고 요번에는 이제 사실 터치도 못했어요. 2400 한 50선, 60선 터치 못하는 상태로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여튼 요 200포인트 내에서 그러니까 하방이 2270, 80에서 상방이 2400, 뭐 60, 70 정도 그러니까 대략 200포인트가 되겠죠. 요 정도 선에서 지금 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박스권은 이렇게 잡아보시고, 지금 뭐 막 영혼까지 끌어서 절대 주식을 매수할 때가 아닙니다. 영혼까지 끌어서 매수해야 될 때는 이미 시기가 지났죠. 빨랐으면 3, 4월, 늦어도 5, 6월에 뛰어드셨어야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뭐 한 최소 2년, 3년 정도 하신 분들은 이제 체감적으로 아시겠지만 연말에 주식하기가 그렇게 굉장히 좋은 시즌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은 조금 몸을 사리면서 순전히 주식시장만 본다면 몸을 좀 사리면서 내년 1분기를 바라보는 매매를 천천히 준비해야지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는 매매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일단 이렇게 보고요. 오늘 좀 수급을 살펴보시게 되면, 장중에 계속 외국인이 선물 가지고 장 초반에는 시장이 빠지는데도 선물 매수해서 많이 못 빠지게 하다가 또 선물 매도를 엄청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매도해서 매수로 바뀌면서 1976억 선물을 좀 매수해주면서 장이 그래도 코스피가 조금 반등하면서 끝날 수 있던 계기를 만들어준 수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요즘에는 기관이 엄청 팔아대요. 엄청 매도를 하고 코스피 코스닥 선물에서 엄청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가 조금 줄어들어야 시장이 조금 더 안정을 찾을 것 같은데 결국 모든 것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여러분들. 뭐 기관이고 외국인이고 개인이고 미국의 부양책이 타결되지 않는 이상은 시장이 지금 끌어올릴 만한 호재가 사실 없어요. 저는 지금이 그리고 시장이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에 호재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악재만 가득하죠. 우선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뭐 바이든이 이긴다고 지금 뭐 조사에서 바이든이 우세하다라고는 하지만 여튼 그것도 불확실성이 될 수 있고 지금 유럽에서는 뭐 프랑스는 뭐 통금 시간을 만든다 안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코로나 재확산이 굉장히 심각하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또 영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치료제나 백신에 있어서 진전된 행보가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임상 중단 막 이런 뉴스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최근에 그 제약바이오 전문 애널리스트가 쓴 블룸버그에서 영어 레포트 뭐 이런 것들을 쭉 읽어보면 쉽지 않다. 백신은 정말 쉽지 않고 오히려 치료제가 조금 백신보다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마저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그런 레포트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끝냄에 있어서 생각보다 더 더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렇다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게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어디에서도 호재를 찾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대신 미국 부양책만 통과가 돼준다면 우리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그보다도 더 좋은 호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뉴스의 집중은 자잘한 뉴스보다도 이런 부양책 관련 뉴스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영상을 늘 녹화했었을 때 제가 좀 볼만한 주식들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동영상 하나마다 한두 개씩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뭐 동시순매수를 살펴봐도 평소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표주들이 조금 계속 외국인의 매기가 쏠리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과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전에 워낙 언더퍼포밍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한해서 조금 반발 심리로 올라오는 좀 모습이 보입니다만 최근에 하이닉스 들고 계셨던 분들은 계좌 수익률이 생각보다 괜찮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봉이나 월봉을 봐도 조금 더 충분히 주가 퍼포밍이 될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있다. 기술적으로 봐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수급 보시면 굉장히 좋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연기금까지 굉장히 풍부하게 매기가 쏠리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도 물론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굉장히 사볼 만한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한항공이 물론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 때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산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원태 회장이 화물 쪽으로 이제 뭐 지금 비행기 좌석을 다 뜯어내고 나서도 지금 화물을 운반하고 있다고 하죠. 물론 그게 이제 얼마나 화물 단가가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 항공사들이 대한항공처럼 좌석을 뜯어내고 지금 화물을 하다 보니까 킬로그램당 화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다고는 해요. 물론 그전에는 그렇게 버텨서 생각보다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지만 언제까지고 그렇게 버틸 수도 없는 일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아,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어떤 시장을 조금 더 빨리 바라보는, 조금 더 빠르게 선취매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여행주나 이런 항공주들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이것이 단순한 반응이라고 보기에는 수급을 보게 되면은 수급이 굉장히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어, 9월 28일부터 들어왔는데 9월 28일을 보게 되면은 그렇죠. 요 날이죠. 요 날 5일선 위로 일봉상에서 5일선 위로 올라오는 날부터 꾸준하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요 시점부터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음봉만 메꿔준다면 여기 한 2만 1,000원 선만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면 차트를 조금 다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요 고점만 넘어준다면 저는 뭐 22,000원, 3,000원, 4,000원 라인까지도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것도 또 기술적으로 조금 보게 되면은요. 차트를 잘 만들어 놨어요. 월봉상에서 21선만 뚫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것도 만약에 21선에서 이렇게 막히고 떨어진다면 이제 주가 퍼포밍이 되기 어렵지만 제가 만약에 볼 때는 요 정도의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대한항공이 한번 월봉 21선을 뚫어내고 대세 하락을 추세 하락을 조금 이겨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런 소외된 언택트의 반대 이제 온택트라고 하죠. 이런 온택트 주식들도 만약에 자금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이렇게 해서 가볍게 SK 하이닉스랑 대한항공 정도만 보고요. 제가 그 회원 VIP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 직장인 분들은 선물 매매를 못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선물이나 ELW나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장중에 내내 컴퓨터를 보고 계셔야만 매수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장인분들이 매매하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다만 집에 계시는 우리 주부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뭐 컴퓨터를 보는 거에 있어서 전혀 구애가 없으신 분들, 어떤 장중 내내 컴퓨터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뭘 말씀드리냐면 푼 매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오늘 이게 이제 오늘 60분 봉 차트예요. 자, 오늘 것만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봉이 이게 60분이고 5분 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오늘 하루의 5분 봉 차트인데 오늘 사실 먹을 만한 그 자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처음에 장 시작하자마자 한번 나왔고 10시 반 이후에도 한번 나왔고
그리고 장 끝날 때 1시부터 시작해서 1시 반부터 뭐 여기 2시까지 30분도 나왔고 요런 게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15%, 10%, 뭐 또 15% 요렇게 돼요. 그래서 다 성공하시게 되면은 주식으로 상한가 먹는 것만큼 나오는데 매매가 짧습니다. 이 시간이 짧다는 얘기예요. 사서 10분, 15분이면은 끝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 분들에게도 조금 요즘같이 시장이 약간 하방을 가르칠 때는 요 ELW 매매를 하라고 굉장히 강권을 많이 드리는데 물론 이제 직장인분들은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제가 아무리 추천을 드려도 하실 수가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치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장중 내내 컴퓨터를 볼 수 있어, 시장 상황을 볼 수 있어 라고 하신다면 요 ELW 매매를 하시기를 좀 강권드리고요. 제가 다음 주쯤에 요거 ELW를 교육 동영상을 이제 구독을 할까 합니다. 주변에 보시면 요걸 이제 매매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줄을 모릅니다. 혹은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무서워서 못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실 수 있겠다. 그리고 ELW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교육 구독 동영상을 한번 구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카페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